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이랑 또 번아웃 증후군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반면에 번아웃 증후군은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 허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 우동훈입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보니까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좀 메이크업 선생님이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이 좀 빠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몇 킬로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사실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지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좀 쉬엄쉬엄 해야 돼요. 네, 좀 여행도 다녀오고요. 이 여행이라는 거 저도 참 좋아하지만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좀 뭔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없을까요? 지금 딱 오동 선생님한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KB 서비스 중에 KB 경영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금융, 사회 전반에 걸친 트렌드를 반영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인데요. 노후 설계, 부동산, 경제 이런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이나 연구 등을 보고서 형태로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서비스입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귀한 자료일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그냥 오픈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연구한 걸 좀 손쉽게 무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최근에 봤던 보고서 하나가 오동훈 선생님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30대 요즘 아빠 보고서라는 건데요. 30대 요즘 아빠 보고서라고 하면은 딱 저희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엇나갔지만 네. 뭐 끄트머리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보고서를 보면요. 라떼 파파라는 말이 나와요. 커피 라떼 있잖아요. 한 손에는 이렇게 유모차 끌고 한 손으로 이렇게 커피 마시는 그 육아에 전념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스웨덴에서 이제 넘어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확실히 예전에는 남자가 보통 이제 바깥일 하고 네, 엄마들이 이제 주로 육아를 담당했는데 이제는 이제 육아를 그렇게 혼자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도 많아지고 그렇죠. 또 엄마들이 이제 사회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대로요. 이제 아빠들도 이제 육아에 같이 분담을 해서 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사회 네, 흐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동훈 선생님처럼 더 많이 에너지도 들고 지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또 어떤 사회 흐름이다라고 하니까 뭐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힘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공신력 있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같은 아빠들뿐만 아니라 엄마가 요즘 부모라면 다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요즘은 육아, 일 그렇죠. 병행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요즘 생활에 지쳐서 고민이신 분들 이 KB 경영연구소 들어가셔서 요즘의 트렌디한 사회 현상이나 이런 연구와 관련된 보고서 읽고 같이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서비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KB한테 감사해야죠.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힌트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증상에 대한 진단표를 찍고 각자 유추하셔서 빈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땡땡땡 증후군 자가진단표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걸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네, 오동훈 선생님 좀 아파 보이긴 해요. 이게 펜 위 쉴 틈이 없네요. 지금 다 체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요? 저는 6개요. 저는 12개 항목 중에서 10개 아닌 게 2개네. 네, 아닌 게 2개. 오동훈 증후군 같은데. 근데 뭐 사실은 이 주제는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또 몇 번 언급하기도 해가지고 네.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네.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가진단표만 보다 보면은 우울증하고도 좀 닮아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라는 항목이라든지 네. 또 짜증이 들고 화를 참을 수 맞아요. 없다 이런 것도 우울증의 대표적인 또 증상 중 하나잖아요. 본인이 좀 번아웃 증후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체크를 이렇게 스스로 해보고 나니까 뭐 저희끼리 뭐 얘기로 번아웃이다, 지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번아웃 증후군의 상태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심각성을 좀 느끼게 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은 뉴욕의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이덴버거가 상담가들의 소진이라는 논문에서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무기력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이라서 연소 증후군이라든지 탈진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번아웃이란 어느 순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좀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맞아요. 아,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렇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쌓이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뭐 일로서 계속 그냥 해방되고 싶고, 네, 무기력해지는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으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실제로 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학교 다니는 분들이나 다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증상이죠. 이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한 유해한 증상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 왜 걸리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생기는 건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일단 1번으로 생각할 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들이에요. 일 자체가 굉장히 좀 많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제대로 휴식을 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쉽게 생기지만 또 정신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번아웃이 쉽게 생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외력에 의해서 갑자기 상사가 지시해서 그냥 그만해, 없던 걸로 해, 이런 식으로 엎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들이 특히 번아웃에 좀 취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방치가 되다 보면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이랑 또 번아웃 증후군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반면에 번아웃 증후군은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원인이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데,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원인이 있고 선행하는. 그리고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격려나 위로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싹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번아웃은 그렇게 딱 받았을 때 쉽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게 해결이 되더라도 지속이 될 수 있는데, 번아웃은 명확한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이 해결되면 번아웃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권유드리는 게 좀 휴식을 할 수 있는지,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 격려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는 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의 기저에는 어쩌면 어떤 인정 욕구가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큰 어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번아웃에 좀 더 노출되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네, 오동 선생님이 본인 이야기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제 얘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좀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불안한 완벽주의자인 저에게 허경 선생님이 어떤 솔루션을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동 선생님이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주변에 산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나가서 핸드폰 그만하고.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산책을 나가면은 이렇게 바깥도 좀 보고 이렇게 뭔가 그 여유를 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꽃멍, 뭐 네. 물멍, 이렇게 꽃 그냥 보고 있다든지, 그냥 물 보고 있는다든지, 하늘만 그냥 보고 있는다든지, 그런 시간이 좀 오동호 선생님한테 필요합니다. 뭔가에 이렇게 집중하는 대신에 좀 멍을 때려라.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랑 수다를 떠는 것도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성향상 나는 뭔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 근데 나는 혼자만 있고 싶고 좀 혼자 생각하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좀 할 수 있는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걸로는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감사일기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의 어떤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냉소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봤자 뭐 세상은 변하지 않아 이런 네, 약간 소위 반항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삶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기록하고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네, 실제로 작년에 연구한 결과도 있었어요. 이제 의료진 대상으로 이제 소진 번아웃이 되게 늘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한 거예요. 3주 동안. 그렇게 썼더니 실제로 네, 스트레스 수준이 줄어들고 번아웃의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일기 쓰러 가보실까요? 아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저희 감사일기 쓰는 거였잖아요. 네. 네, 요것들은 다 뭐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분명히 감사일기만 쓴다라고 듣고 왔는데, 네. 감사일기 쓰시면서 취향에 맞게 다이어리 꾸미듯이 예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되게 보기엔 예쁜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 네, 굉장히 귀엽네요. 그러니까. 네. 네. 평소에 감사일기 좀 쓰세요? 감사일기 쓰려고 노력은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글의 형태로까지 적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떠올려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래도 오늘 좀 내가 감사할 만한 일들은 뭐가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크게 했나 보다. 글 쓸 줄. 아 그렇게 내면을 다 감으셨어요? 네. 저 이렇게. 네. 빵 터지셨어요. 어떻게 또 이게 저희가 툴툴거렸지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나네요. 네. 잘하고 싶은. 스티커 붙일 시간. 네. 누구부터 읽어보시겠어요? 네, 뭐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네, 손이 근데 떨리네요. 네. 뭔가 굉장히 작품을 공개하는 것처럼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꾸밈도 중요하지만 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저의 감사일기는요. 첫 번째로 오늘 촬영에 늦을 뻔했는데 택시 아저씨가 굉장히 달려주셔서 네. 안전하게 시간 맞춰서 도착한 일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하루 휴가를 내고 제 아이 운동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또 뜻깊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이것도 좀 감사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비가 개인 날에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강아지와 한강 산책을 다녀왔는데 그 순간이 좀 세상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쁘고 지쳐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더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순간들이 내 마음을 좀 채워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 되게 오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좀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허경 선생님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 내용을 글로 풍부하게 채울 자신이 없어서요. 네. 네, 아까 오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꺼운 마스킹 타입으로 좀 꾸며봤고요. 선점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좀 어떤 스티커들, 네, 기분 좋게 하는, 네, 좀 웃게 만드는 그런 스티커들 이렇게 찾아서 붙여봤는데 또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몇 시간씩 나와서 하는 게 혼자 아이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다녀오라고 해준 아내에게 고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휴일에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경험 함께 해주실 수 있게 도와주신 동훈이와 여기 계신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즘 지치고 아팠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활동 함께 해주는 네, 동훈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해주진 못했지만 지호 형이 또 요즘에 너무 이렇게 이끌고 나가 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호 형한테 또 한번 고맙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음.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식을 기울여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만 썼는데 음. 또 쓰다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막 또 떠오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뭐 좀 그나마 크게 아프지 않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고 그렇죠. 네. 어제 날씨가 되게 굳었는데 음. 오늘 이렇게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개었잖아요. 음. 그런 것도 기분이 좋고 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치료가 완벽하게 된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 힘나는 메시지 오늘 뽑아서 네. 읽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잠시만요. 중에서 요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뭔가 내가 고민에 굉장히 휩싸여 있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될 거고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번아웃과도 잘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번아웃이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으면 지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이 너무 크거나 어쨌든 보상이 적거나 하게 되면 번아웃이 되는데 이런 이 힘든 상황을 대처할 때도 이거 꼭 이겨내야 돼. 없애버려야 돼. 라는 마음으로 너무 노력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마음으로 이거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너무 노력하지 않고 지금 힘든 마음에도 좀 대처해 보시면 번아웃에서 빠져나오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번아웃을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 모두 저희 컨텐츠 함께하면서 오늘도 힘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체험과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 안녕. 안녕.